자, 모티베이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조직 성장이죠. 개인도 성장해야 하지만 조직도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장의 과정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처음 시작은 다 10명 미만의 소형 지점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30명대, 여기 되게 어려워요. 이 지점으로 가는데 평생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여기를 뚫어보지 못한 사람들의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뚫어봐야 돼요. 여기 뚫어본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좀 따라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30명 이상이 가면 이제 대형 지점으로 가는 준비를 하셔야죠. 그래서 단계별로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적어봤어요. 일단 10명 미만입니다. 일단 패밀리즘이에요. 패밀리즘 좋죠. 저는 7년 동안 조직을 패밀리즘으로 운영했어요. 웃으시는 분들 다 패밀리즘이죠. 집안에 집안까지 다 할 정도로 친하지 않나요? 뭐 형이고 누나고 오빠고 동생이고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패밀리즘은 절대 조직이 성장하지 않는다. 패밀리즘으로 조직을 7년 동안 운영했고 조직이 절대 크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들 지점원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불러요? 직책을 정확하게 부르시나요? 아니면 형, 누나, 누구야? 혹시 이렇게 불러요? 언니 이렇게 불러요? 이게 다 패밀리즘이죠. 조직은 철저하게 비즈니스로 경영하셔야 돼요. 패밀리즘 안 됩니다. 깨야 돼요.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왜 패밀리즘이 안 되는지 아세요? 패밀리즘이 격을 무너뜨려요. 근데 조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뭐라 했죠? 격이라고 했잖아요. 격이 갖춰져 있어야 돼. 인원수와 상관없어요. 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형이고 누나고 언니고 동생이고 오빠고 이런 호칭들이 계속 격을 무너뜨려요. 왜냐면 가족 간에는 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살면서 제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 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한단 말이죠. 선을 넘어요. 선을 지키지 않아요. 약속된 시간을 지키지 않아요. 왜? 비즈니스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소형 지점에서 중형 지점으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패밀리즘을 빨리 깨셔야 됩니다. 패밀리즘을 깨고 시스템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 저 조직이 3번 무너졌어요. 3번. 저는 이제 조직 무너지는 게 무서워요. 무서워. 왜냐면 조직이 무너졌을 때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무너졌던 게 불과 5년밖에 안 됐어요. 원수사에서 마지막 조직이 무너졌거든요. 조직을 이렇게 맡길 정도로 이제 가까운 매니저였어요. 매니저. 그래서 이제 리크루팅 한 사람들을 우리 매니저 산하에 다 붙여가지고 저는 이제 팀을 계속 분할해서 원수사에서 이제 대형 조직을 운영을 했었고 원수사에서도 3년 넘게 리크루팅 챔피언 하면서 탑 오브 탑이었습니다. 굉장히 잘 나갔어요. 원수사에서도. 그랬는데 이제 이 친구가 저녁에 9시 순대국밥집에서 밥을 먹고 저는 퇴근을 했고 이제 그 친구 사무실 들어갔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사무실이 덩 비어 있는 거예요. 집기도 빠져 있고 책상이 아주 깨끗한 거죠. 근데 아침에 딱 출근했는데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도둑 맞은 줄 알았어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매니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안 받는 친구가 아닌데 안 받아. 2번 했는데 안 받아. 3번 했는데 돌려. 4번 하니까 차단돼 있어요. 근데 그때가 제가 결혼을 2달 앞두고 했어요. 2달 앞두고. 제가 결혼을 6월에 했는데 4월에 그게 터진 거예요. 근데 그 산하에 있는 80%의 인원들이 제가 이제 붙여준 조직들이었어요. 조직이 이탈하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거기서 제가 3명으로 쪼그라들었어요. 팀을 제가 분할해서 3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불과 3개월 만에 조직이 딱 3명이 남았어요. 딱 3명.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자, 이제 결혼 한 달 앞두고 급여 마이너스 한 4천 정도 떴어요. 그리고 결혼 당월에 좀 까져가지고 마이너스 한 3천. 그리고 결혼하고 한 달 뒤에 마이너스 2천. 결혼하고 2달 뒤에 마이너스 1천. 결혼하고 3달이 되니까 플러스 500으로 넘어가더라고요. 5개월 동안 수입이 마이너스였어. 왜 그럴까요? 조직이 한 번에 3명이 됐죠. 원수사에서 지휘에 가면 계약 다 깨져. 엄청난 계약들이 깨진 거예요. 더군다나 원수사는 리크루팅에 대한 수당이 세요. 근데 조직이 한 번에 20명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환수가 왔겠어요? 야, 정말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앞이 안 보여. 처음으로 9년 만에 보험을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한 거예요. 너무 두려웠어. 그리고 돈이 없는 거예요. 진짜 마지막, 진짜 사채 마지막 순간까지 갔어요. 쓰진 않았습니다. 진짜 죽을 맛이었고 조직 운영하면서 정말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죠. 와이프는 사기 결혼했다고 생각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쪽팔려요. 그때 당시 논현동에 회사가 있었는데 바로 앞에 이 소망교회라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마음껏 울 수 있는 동굴이 있어요. 동굴 기도실. 혼자 들어가가지고 목청껏 울어도 안 들려요. 거기를 한 달 동안 새벽에 다니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살려달라고. 앞이 안 보이는 거야. 진짜 앞이 안 보여. 얼마나 눈물 콧물 쏟으면서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지. 그때 제가 어떤 결심을 했냐면요. 그때 제가 사업화를 결정하게 된 계기가 바로 거기에요. 7명대. 그러니까 10명 미만의 조직. 그때 주변의 사람들에게 제가 도움을 요청했겠죠. 얼마나 많이 베풀고 살았는지 몰라요. 도와달라니까 다 도와줘요. 그랬을까요? 도와줄 사람이 없죠. 누가 도와줘요? 다 자기 먹고 살기 바쁜데 누가 돈을 주냐고요. 인생을 그렇게 잘 살고 얼마나 많은 기부와 구제와 선교를 하면서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막상 손을 내미니까 도와줄 사람이 주변에 한 명도 없는 거야. 한 명도. 돈을 꾸려니까 꿀 사람이 없어. 지금까지 돈을 꿔보지도 않았고. 그때 내 안에 무슨 결심이 있으냐. 내 인생 살면서 다시는 꾸는 인생 안 돼야겠다. 그런 결심을 한 거예요. 근데 다시는 내가 꾸지 않아야지. 그리고 제가 한 달 동안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면서 인생에 완전한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냐? 지금까지 상상했던 비즈니스의 모델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팀이 이렇게 이탈을 하고 나니까 어떤 내 안에 상실감이 있냐면 사람에 대한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다시 벌면 되는데 사람에 대한 상처가 진짜 막 가슴을 후벼파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이제 비즈니스에 대한 모델이 생겼냐면요. 리크루팅은 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해야겠다. 근데 이때 결심을 한 거예요. 왜냐면 사람 때문에 더 이상 아파하지 않아야겠다. 사람에 기대지 않아야겠다. 그래서 나는 이 리크루팅을 대한민국에서 내가 제일 잘할 거야. 그때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딱 5년 사업화에 대한 결심을 하고 리크루팅에 대한 조직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는 GA로 이직을 했고 한 번도 아직까지는 큰 실패 없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7년 동안 벗어나지 못했어요. 엄청난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죄송하지만 못 벗어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내용과 똑같아요. 10명 미만의 조직은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현상을 유지하려면 영업까지 해야 돼. 조직 관리자로서 여러분들이 리크루팅 해야 돼요. 트레이닝 해야 되고 메이지먼트 해야 되고 모티베이션 해야 되고 마케팅 해야 되죠. 그런데 영업도 해야 돼요. 되겠냐는 거예요. 제가 지금 7명 데리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제가 열심히 리크루팅해서 7명 조직 만들었어요. 그런데 저 영업 안 해요. 7명 열심히 케어합니다. 근데 생산성 한 300 정도 나와요. 조금 부족해요. 제 오버라이드나 시책을 받아도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 안 되겠다. 영업을 좀 뛰어야겠다. 월세도 감당이 안 되고 내가 사무실을 운영하려면 영업을 좀 해야겠네 하고 영업 현장에 딱 나가요. 세일즈를 합니다. 그래서 소득을 1000만 이상으로 끌어내요. 이게 잘 유지되면 좋겠는데 이렇게 내가 나가기 시작하니까 설계사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한 명씩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관리자는 매니지먼트도 안 하고 조직 운영도 안 하고 나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자기 영업만 하네? 이런 얘기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소문을 냅니다. 그래서 조직을 완전히 구렁텅이로 몰아 넣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명씩 정착을 못하고 이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7명이 5명 되고 5명이 3명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관리자가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영업을 한다고 다가 아니구나. 내가 관리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다시 관리를 열심히 해요. 트레이닝 열심히 하고 매니지먼트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3명 가지고는 생산성이 안 나와요. 그래서 관리자가 뭘 다시 하냐? 다시 리크루팅을 하는 거예요. 다시 또 리크루팅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마케팅하고 리크루팅해요. 그러니까 우리 팀원들이 또 뭐라고 해요? 아, 내 케어 안 하고 우리 관리자는 리크루팅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왜 우리는 신경 안 쓰고 관리자가 리크루팅만 하지? 사람만 뽑으러 다니지?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7명을 채워나요?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악순환이 반복돼요. 7명 됐다, 3명 됐다, 5명 됐다, 7명 됐다, 3명 됐다, 5명 됐다.